자, 오늘은 이따. 아이, 뭐야? 아, 오케이. 자, 303페이지 펴보세요. 303페이지. 네. 자, 보자. 연립 부등식이야. 너희들 연립 방정식 했었다, 그치? 연립 방정식은 뭔가 문자가 두 개가 나오고 식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미지수를 소거를 해서, 그치? 미지수를 줄여나갑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연립 부등식은 있잖아. 그게 아니라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미지수 하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공통 범위를 찾으러 가는 것. 즉 연립 부등식이긴 하지만 요 부등식 풀 수 있는 상태고 이 부등식 풀 수 있는 상태예요. 얘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x 넘어가고 1 넘어가봐. 그럼 어떻게 돼? 3x는 뭐보다? 3보다 크세요. 즉 x는 뭐보다? 1보다 크세요 라는 얘기고, 두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 요 녀석 너희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단계다. 그치?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네요. x는 그래서 누구랑 누구의 사이 범위로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녀석의 사이 범위로 넘어간다. 그치? 작거나 같은 거니까. 현민씨 맞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그렇지 공통 범위로 넘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와 그 다음에 뭐예요? 1보다 크다라는 범위, 겹치는 범위를 찾으러 가자.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겹치는 거 찾기. x는 뭐임?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옆에 것도 풀 수 있겠지. 풀어봐봐. 근데 어디예요? 303페이지요. 네. 0에 가깝겠죠. 0에 가까운 정확한 숫자가 얼마나? 자, 수업해보자. 그래서 4번에 2번 문제 어떻게 됩니다? 첫 번째 녀석이 인수분해 되나요? 응,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작거나 같은 경우는 사이범위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 좌변이 어떻게 돼? 최고 차이에서 양수. 그치? 네. 그래서 분명히 두 개 점에서 만난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여기 만나는 게 1이고 여기가 만나는 게 3이니까 작거나 같다. 내려오도록 하는 x의 범위는 두 개의 사이범위가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만약 이게 인수분해 되는 녀석이었다라고 치자. 만약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알았죠, 혜윤씨? 네. 그럼 뭐야? 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고 쳐. 어디서 만났어? 1과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네요. 그러면서 크다. 큰 범위, 올라가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거나 또는 x의 범위가 3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그래서 바깥 범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혜윤씨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밑에 있는 집 가고 싶다 누구야? 마의 아들. 여기가 집이야. 자, 가자.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달라 그랬지? 의심을 해달라고 했었지. 그래서 의심을 해봐. 뭘 의심을 해봐? 혹시 안 만나는 거는 아닐까? 근데 해봤더니 어떻게 돼? 만납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서 만나는 점들의 좌표를 찾으러 가야겠지. 됐나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아니라 그 뭐야? 근해 공식. 그래서 근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짝수 공식 써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1. 얼마예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다 보니까 큰 놈은 1 플러스 루트 2, 작은 놈은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범위로?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 범위로 넘어갑니다 라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 다시 한번 찾아주면 x는 어디랑 어디 사이? 1과 3 사이고요. 요 두 번째 녀석의 범위는 x가 어떻게 된다? 작은 놈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그치? 또는 x가 뭐보다 1 플러스 루트 2, 큰 근보다는 크세요 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되니까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놓고, 그치? 수직선상에다 표현을 해놓고 여기에 뭐야? 뭐 1 마이너스 루트 2 음수네.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얘는 2점 몇?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뭐 있어? 3.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이 녀석의 범위랑 그 다음에 누구? 요 녀석의 범위를 표현을 해서 겹치는 부분의 범위를 답으로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오케이. 이게 연립부등식이야. 2차 연립부등식 뭐야? 결국 겹치는 x의 범위 찾기. 각각의 부등식을 해를 구할 수 있어. 방정식이랑 달라. 방정식은 위에도 문자 두 개, 밑에도 문자 두 개라서 그걸 미지수 소거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해야 되는 거라면, 연립부등식은 뭐요?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겹치는 범위 찾기. 그래서 바로 다음 주로 넘어가 볼 거야. 오늘 여기 필수 예제 몇 개? 한 4개, 5개 하고 나면 끝나. 진짜 진심으로. 화요일 날 L반 그렇게 해서 끝냈어. 근데 그게 오래 걸려서. 그게 몇 분 남았어요? 수업 시간 안 남았어요? 뭔 소리야? 아, 그래요? 샷업 하세요. 자, 필수 예제 10번으로 갑니다. 자, 9번. 너희들이 한 번 더 풀어볼래? 몇 번? 9번에 1번. 귀찮아.
귀찮은 건 너희들이 하세요. 자, 9번에 1번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0보다 크세요. x 깜짝이야. 자,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작으세요. 자, 어떻게 돼? 둘 다 인수분해 된다, 그치? 위에 거 인수분해 해주면 5와 7 어떻게 됩니다? 요렇게. 밑에 거 인수분해 됩니다. 맞나요? 요렇게. 그래서 위에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로. 그 바깥 범위 이제 큰큰 작작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잖아.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으세요. 이러면서. 큰큰 작작 뭐 이런 거 안 하냐? 큰큰 작작 이런 거 안 해? 큰 값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큰 게 얼마야? 5. 작은 게 마이너스 7이거든. 그래서 뭐야? 5보다는 크다 또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간다고. 그다음 두 번째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사이 범위로 x는 뭐가 됩니다? 1과 7 사이 범위. 그래서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뭐 하자? 이제 뭐 겹치는 부분을 찾으러 갈 건데 수직선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표현하고 하나 표현하러 가지 말고 이 네 개를 한 방에 표현을 해놔. 어디? 수직선상에 마이너스 7, 1, 5, 7 해놓고 나서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5보다 크다 하고 얘는 뭐야? 1과 7 사이 범위입니다 하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예요? 겹치는 범위를 찾아봤더니 x는 뭐가 됩니다? 5와 7 사이 범위예요. 왜 이렇게 나온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내가 풀게. 이거는 내가 왜 하려고 했었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가 뭐였지? 중학교 때 배웠던 절대값의 정의. 거리. 어디서부터 거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래서 절대값 x가 3입니다 라는 게 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 배웠어? 중학교 때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인 그런 점에 대한 얘기니까, x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점들 두 개는 뭐뭐? 마이너스 3과 플러스 3이 되겠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x 값이 나오고. 그럼 만약에 어떻게 되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지세요 라는 얘기는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다, 3보다 더 가깝게 있으세요 라는 얘기니까 이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반대로 절대값 x가 3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x는 3보다 크거나 또는 x는 3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지. 왜요, 선생? 이것도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간단하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이 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3과 3인데 그 점들보다 더 거리가 멀다, 더 멀리 있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3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었죠? 오케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언제? 옆에 상수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오! 미안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럼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작거나 같아요. 누구보다? 6보다.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6보다. 이게 전체적으로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거리가 6보다 작거나 가까운 거니까. 그치? 가깝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사이 범위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을 풀어야 되고 요 녀석을 풀어야 되네.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1번은. 아니, 2번은.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넘어갔더니 사라지네. 0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이게 1번 풀이. 됐지?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 4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는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었음? 네. 됐지?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얘는요 뿅 2번 풀어보자. 그럼 뭐야? 역시 6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여기는 얼마야? 2와 6이니까 그치?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 범위로 넘어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 둘이 겹치는 범위 또 찾으러 가는 거지. 오케이. 가십시다. 수직선상에 뭐랑 뭐 사이 범위 마이너스 6 사이 범위 그리고 0과 4 바깥 범위 그걸 이제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 4, 6 해놓고 나서 0과 4의 바깥 범위 뭐야? 요거 또는 요거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와 6 사이 범위 해놓고 나서 이제 답을 구하러 가자. 어떻게 되는 거? 겹치는 부분이 답인 거. 그래서 x의 범위는 뭐가 됩니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겠네요. 되었음? 네. 이게 연립 2차 분식 두 번째 거 절대값 포함한 식이 연립이 되는 거. 되었나요? 어때요? 너무 쉽죠? 오케이? 됐나요? 유제 11-15번에 2번 하나 더 풀어봅시다. 바닥에 있는 거. 유제 11-15번에 2번이 아니라 3번 하나 더 풀어보시고요. 다 되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세율이 풀었어? 풀었어? 아니. 세율이도 점점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한구만. 점점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 그래서 군대 아주 우리 반에 아주 모범생이었던 우리 현민이, 세일이, 예지가 슬슬 변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와 우리 수업 어허, 뭐 너는 조용히 해. 너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어. 맨날. 저희도 모범생이었는데 모범생이니까 아, 근데 너희들은 시작한 지 한 2주, 1, 2주 만에 흐트러졌어 이미. 뭔가 좀 바뀌기 시작했었어. 너희들 일찌감치 바뀌었고. 현민이가 한 2주 전쯤부터 이제 뭔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세일이는 그나마 제일 괜찮고, 예지는 이제 한 일주일 전쯤부터 반쯤 미쳐 있고. 야, 피쌤한테 물드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원래 어. 한방에 있으면 미치는 거예요. 아 맞아 자물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하기는 해. 피쌤이랑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해. 이 자. 모두가 피센 때문이나? 아, 그렇지. 쌤도 이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둘이 서로 이제 이상할 거야. 얘들아, 자, 쉿. 조용히 해볼까 이제?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시작해보자. 뒤에도 분필을. 자, 요 연립부등식 얘들아, 야야야야야 조용히 해봐 이제. 자, 연립부등식이야. 식이 왜 연립부등식이라고 부르지? 부등식 하나당 식 하나라서 부등호가 두 개니까 뭐야? 부등식이 두 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하나, 2번 하나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부등식을 한번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x가 작으세요. x제곱 마이너스 3x보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항을 시켜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뭐보다?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 4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뭐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으세요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녀석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그냥 전개 먼저 할게. 그럼 뭐가 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3x가 작거나 같습니다. 누구보다? 5x 마이너스 15보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되고요. 3과 5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x는 뭐가 됩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3번은 이것도 만족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므로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그치? 겹치는 범위를 찾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는 거지. 그게 바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사람들은 땡큐고, 안 되면은 그리면 되고. 알았지, 꺼니씨? 네, 가자요. 얘는 뭐야? 0과 4를 가지고 바깥 범위로. 쟤는 뭐가 되는 거예요? 3과 5를 가지고 사입 범위로. 그래. 뭘? 그래, 쳐다봤다. 그래서 x는 뭐가 됩니다?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고.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얘들아, 윤정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해가 사입범위나 바깥범위로 나올 때 그 사입범위면 사입범위, 바깥범위면 바깥범위를 나타낼 때 그 경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방근. 방정식에 근이 있다 그랬잖아. 맞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동환아,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는 놈의 해를 찾아보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치? 맞아? 왜 불러놓고 내가 해를 구해버렸는데. 아무튼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 이 마이너스 1과 3이 뭐라고? 방근. 방근. 표정이 왜 그래? 는 0이라는 방정식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이 되다 보니까, 얘들아 집중해봐. 그래서 그 방정식의 근들의 합이 얼마야? 2. 그걸 부호 반대로 한 게 1차의 개수에 있는 거고, 방정식의 근이다 보니까 두 근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그게 상수항에 있는 거랑 똑같아. 그냥 이게 식이 능력이 없을 뿐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발전 예제, 필수 예제 10번. 왜? 아니에요. 쟤들애들은 또 왜 미쳤어? 얘들이 다 이상하다니까 우리 학원. 우리 학원 모범생이잖아요 모범생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어? 격리 자, 그러면 다시 봐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연립부등식의 해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 다 주어진 상태야. 근데 얘들아, 여기서는 두 개의 힌트가 있어. 일단 1과 2와 3과 4는 적당하게 잘 두 개씩이 얘에서 나온 근일 거고 얘에서 나온 근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 1과 2와 3과 4가.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힌트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문제 잘못 만들었어.
등호 붙은 데서 등호 붙은 게 나오겠지. 그러면 등호가 안 붙은 곳에서는 뭐가 나오겠어? 안 붙은 쪽에 있는 것들이 나오겠지. A는 마이너스 5고요. B는 4예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그래서 등호가 둘 다 붙어있거나 둘 다 안 붙어있게 보통 내실 거야. 그걸 쌤들도 아니까. 물론 그렇게 저렇게 내주면은 그냥 저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해됐죠?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필수 예제 10번은 사실은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몇 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냐면 11-17번 밑에 둘 다 등호 붙은 거, 그 녀석을 너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봐요. 알았쥬? 네. 아이고. 얘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푸는 방법도 있다. 근데 너희들이 좀 핵심을 좀 파악을 해왔으면 좋겠어. 뭐가 핵심이냐면 일단 내가 분명히 해의 경계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근들이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뭐가 나왔을 거야? 마이너스 1과 5를 가지고 사이 범위가 나왔을 텐데, 오케이, 5는 찾았어. 5는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근데 3은 없었던 놈인데 갑자기 나왔네? 그럼 3은 어디서 나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네. 두 번째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요 녀석 인수분해 해봐봐. 인수분해 되니? 응. 4, 7. 마이너스. 그럼 뭐야? x는 4와 7을 가지고 사이범위, 바깥범위 이렇게 나올 텐데 4는 여기 나온다 그치?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면 위에 거랑 똑같은 부등식이네. 여기서는 뭐가 나왔을까? 6이 나왔겠지. 오케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완성했어요. 왜요? 3과 6을 근으로 하는 방정식이었을 거니까 a는 얼마가 되겠지? 마이너스 9가 되고 b는 뭐가 되겠지? 18이 됐어요.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핵심을 파악을 하는 거야. 오케이? 진짜 문제풀이는 이게 아니기는 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되기는 하는데 이제 괜찮아. 내가 이제 알아서 피할 수 있어. 오케이? 알았죠? 그럼 하나 더 해보자. 쌤, 근데 어제 어떤 시험 봤다. 그거 좀 이따가 쉬고 나서 하려고. 그래서 그 전에 좀 빨리 서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1-16번으로 갑니다, 얘들아. 자, 하나 더 풀어보자. 자, 여기서도 어떻게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인수분해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해의 범위는 뭐가 나올 거야? x라는 놈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 범위로 나왔을 거야. 오케이, 이 마이너스 1이 거기서 나온 거구나. 그럼 이 3이 어디서 나왔겠네? 여기서 나왔겠네. 근데 이거 이미 인수분해 되고 있지? 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3이 여기서 나온 거란 걸 알아. 그럼 이번에는 진짜 겹치는 해가 이거밖에 없어요 라는 녀석을 써야 되고, 11-17번도 그래서 해설지 풀이를 보면은 지금 거랑 비슷하게 풀 거야. 어떻게? 방금 내가 한 것처럼 근각계수의 관계만 쓰는 게 아니라 해의 범위를 실제로 어디다가 여기 수직선상에다 나타내줘요. 위에 있는 녀석의 해, 색깔 구분해줄게 이제. 위에 녀석의 해를 나타내보자. 어떻게 됩니다? 마이너스 1과 4의 사이 범위로 나왔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녀석의 부등식에서는 뭐가 나왔을 거야? K와 3의 사이 범위로 나왔을 텐데 겹치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대. 얘가 겹치는 범위로 나와야 되니까 3은 반드시 여기 있으면서, 그치? 이렇게 나와야 겹치며, 두 번째 K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하겠네. 더 이상 겹치는 범위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더 이상 겹칠 수는 없겠지만 겹치는 범위가 이거보다 짧아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가 있어야 돼. 그렇게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있는 11-17번도 해설지는 이거랑 비슷하게 풀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오케이, 이거 완성했어. 그럼 이제 K의 범위를 또는 값을 찾으란다, 그치? 그래서 K는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하나 질문.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확실해? 같아도 돼, 안 돼? 되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잖아요. 겹치는 거에 마이너스 1이 없잖아요. 이거 아니잖아. 겹치는 범위에 마이너스 1이 없어야 된다는 건 맞기는 한데, 노란색이 안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1은. 이게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은 겹치지는 않아. 왜? 노란색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겹치잖아. 보라색은 가졌지, 이 빨간색은 가지고 있겠지. 하지만 겹치지는 않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고요. 다른 하나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과 4의 사이범위인데 겹치는 걸 찾아봐. 분명 이거지. 근데 마이너스 1을 겹쳐, 안 겹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니, 안 가지고 있니? 보라색은 가지고 있지만 노란색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겹치는 범위에서는 빠진다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과 같아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K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답이에요.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때요? 응? 자, 갑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몇 번으로 가자? 필수 예제 11번으로 갑니다. 판별식과 연립 2차 분식. 여기서부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작업들의 시작입니다.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래. 뭐야? 판별식. 그냥 판별식 쓰면 돼. 이해되었나요? 네. 건이야 이해됐니? 저 자식이. 자, 뭐야? 허근을 가지고 실근을 가지세요. 뭐야? 이거 판별식 쓰면 되잖아. 판별식 뭐예요? k제곱에 마이너스 8. 실근을 가질 거니까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두 번째, 여기는 방정식이 뭐가 되세요? 허근을 가지세요. 그러면 판별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제곱에 마이너스 8k인데 그게 0보다 어떻게 된다? 똑똑하구만. 그럼 여기서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k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가까워. 또는 k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서는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0과 8의 사이 범위로 나와요.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뭐 하세요? 겹치는 거 찾으세요. 그때 연립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너무 쉽다, 그치? 왜 이렇게 갑자기 고요하지? 그래서 일단 답은 뭐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다라는 범위 나온대. 그래서 밑에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거고, 오늘 하려는 게 요 두 개가 다야. 그 중에서 누구? 발전예제 13번 때문에 오늘 중요합니다. 심한 문제입니다 라고 했던 거야. 발전예제 12번은 똑같아. 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 부등식은 어디서부터 출발?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출발이고, 함수에 대한 얘기에서 뭐? 함수가 누구보다, 어떤 함수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걸 가지고 부등식을 만들었어요 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방정식. 부등식. 부등식을 보고 함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었다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 거? 발전예제 12번은 함수에 대한 얘기로 먼저 출발을 했네요. 근데 부등식을 푸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아무튼 이 1번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는 뭐야? y는 fx, y는 gx라는 함수를 봤을 때 두 함수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 거 찾기? fx가 gx보다 작도록 하는 거 찾기. fx가 gx보다 더 내려가 있는 범위를 찾기. 이거다, 그치? 그래서 fx라는 함수가 뭐요? 이게 fx거든. 그치? 얘가 누구보다 gx보다 어떻게 되는 거? 내려가 있는 범위를 찾으래. 자, 노란색이 빨간색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범위 찾아봐. 어디야? 이쪽들이대. 그치? 얘네들이 노란 색깔 fx가 어떻게 돼 있거든? 다 내려와 있거든. 그럼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 범위를 찾아주면 끝나죠. 오케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 범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하나 더 상식. 2번. 잘 기억해두자. 얘들아. 고비 양수. 고비 음수. 얘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렇지. 부호가 같다, 다르다. 부호가 같다. 부호가 다르다. 알지. 인간기까지 뽑는다. 디퍼런트 알지. 그냥 장난 쳐본 거지. 설마. 철자는 기억이 좀 안 나기는 해. 디퍼런트는 아는데 철자는 잘 기억. F가 2개였나? 2개 맞지? 네. 알지. 그게 전국 1등이. 전국 1등은 수학만. 그래서 이제 2번은 뭐야, 얘들아? fx와 gx를 곱했는데 양수가 됐는데 그 말은 둘이 뭐 하세요? 부호가 같으세요. 그래서 f가 양수, x축보다 올라갔을 때 gx도 양수, x축보다 올라가던가, 또는 fx가 음수, x축보다 내려왔을 때 gx도 음수, 내려오던가 하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x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이동시키면서 fx, gx의 부호를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x 값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fx는 양수고 gx는 음수다, 그치? 부호가 서로 달라요. 1번 만족, 안 만족. 그러다가 뭐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그치? 부호가 바뀌긴 하는데 gx가 양수, fx는 계속 음수. 근데 언제부터? 1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fx, gx가 모두 다 뭐가 돼요? 양수. 부호가 드디어 같아졌다, 그치? 언제부터? 1에서부터는 부호가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맞나요? 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다? 계속 커져가고 하다가 언제까지? 3이 되기 직전까지는 둘 다 부호가 양수였다, 그치? 근데 3을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fx는 계속 위에 양수로 남아있을 텐데 gx는 어떻게 됐어? 음수로 내려오고 더 이상 양수로 올라가지 않아. 부호 변동 없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어디? 이 사이 범위.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뭐가 된다? 1과 3 사이. 알았죠?
그래서 아까 뭔 얘기하고 있었어? 큰 인재를 잃었대요. 어? 뭔 인재? 큰 인재. 자, 가자. 그래서 이제 몇 번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발전제제 13번으로 갈 거야. 자, 딱 내가 발전제제 13번 유형과 하나 더 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 오늘 끝나는 건데 결국 이 교재는 발전제제 13번 안에 다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몇 개? 글자 6개.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가자. 내용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펜 내려놓고 풀이 시간 따로 주고 문제 풀이 시간 따로 줄 거니까 잠깐만 좀 집중해보자. 실근의 부호라는 게 있어. 실근의 부호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의 문제야. 그래서 원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다. 2차 방정식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실컷 부등식 하고 왔는데 2차 방정식 문제야. 이거는 사실은 내용은 2차 방정식 건데 마지막 답을 구할 때 부등식에 겹치는 범위 2차 부등식처럼 연립 부등식처럼 풀어야 돼서 여기서 설명할 뿐이야. 원래는 방정식 내용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럼 2차 방정식은 뭐야? 두 함수와 교점.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겠다. 그치? 자, 가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첫 번째 어떤 거? 두 근의 부호가 뭐 하세요? 두 근이 모두 양의 부호가 되시오 라는 얘기. 두 번째 2번 두 근이 뭐 하시오? 모두 음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는 거다? 세 번째는 두 근의 부호가 다릅니다. 이거 말고는 있어 없어? 실근들은 더 이상 없지 뭐. 응?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그때 너희들이 글자 6개 기억해달라 그랬지. 왜? 두 근 2. 자, 그래서 뭐야? 여기서 뭐야? 딱 세 글자 먼저 기억하자. 뭐? 합, 곱, 판별식. 알았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보면 두 근의 합은 분명히 뭐가 될 게 뻔해? 양수가 될 게 뻔하지. 두 근의 곱도 뭐가 될 게 뻔해? 양수가 될 게 뻔하지. 판별식은 어떻게 될 게 뻔해? 0보다? 왜? 양수근이라는 것 자체가 실수라는 얘기잖아. 양수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거는 0과의 대소관계. 대소관계가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는 실수의 범위거든.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 i보다 2i가 크다 이런 얘기 못해요. 알았죠 혜연씨? 다시 뭐라고? 대소관계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양수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무슨 범위로? 실수의 범위로 넘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실근이다 보니까 일단 판별식은 어디서부터 출발? 미쳐버리겠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부터 출발. 그리고 하나 더. 0보다 무조건 크니 같니? 같기도 하지. 왜?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니까.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해되었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 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그럼 선생 어떻게 하는 건데? 합, 곱, 판별식. 그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요. 합, 곱, 판별식. 이해되었음? 가자.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야. 음수인 두 근을 더했어. 무슨 부호가 나와요? 음수. 곱은요? 양수. 판별식은요? 역시 크거나 같은 거지. 왜? 음수니까 실근. 음수니까 실수고, 그리고 뭐야? 두 근이다 보니까 뭐야? 서로 다른 두 근인지 그냥 같은 두 근인지를 몰라서 크거나 또는 같다 다 성립하는 거예요. 실수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옵니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예요. 합은? 몰라. 왜? 마이너스 3과 2면 합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와 플러스 3이면 더해주면 1,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면 합은 0이 될 수도 있거든. 합은 몰라요. 곱은요? 음수. 판별식은요? 0보다 커지겠지 얘는. 왜? 다른 부호니까 무조건 다른 근이겠지. 그치? 윤정아, 자, 고개를 들고 잠을 깨야 되지 않을까? 벌써 내가 세 번째 깨우는 것 같은데?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섞어 갈 거냐면, 합이 양수, 곱이 양수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두 근의 합, 근과 계수 관계를 쓰란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 하셈? 양수가 되셈. 그 말은 뭐가 되셈? a분의 b는 뭐가 되시오? 음수가 되는 얘기고, 그 말은 뭐가 되는 거야? a 곱하기 b가 음수가 되시오. 이렇게 풀란 얘기야 나중에. 이해됐지?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야. 곱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곱은 뭐가 되겠어요? a분의 c가 되겠죠. 그게 양수가 되시오. 그러면 ac는 뭐가 되시오? 양수가 되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됐지? 그러면 아까 했던 거를 빌려오면 ab는 다른 부호고요. ac는
같은 부호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냐? 그럼 이제 마지막 요거 서로 다른 부호를 다시 한번 잘 보자. 곱이 뭐였지? A분의 C가 곱이거든. 두근의 곱. 그게 뭐가 됐어? 음수가 됐잖아. 그 말은 A 곱하기 C가 음수란 얘기다 보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봐.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이게 뭐야? 8이야 왜? 판별식을 써보면 뭐가 됩니다? 판별식 B제곱에 마이너스 4AC잖아.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 AC가 음수라 그랬거든. 아 그러면 뭐야? B제곱이라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음수를 빼니까 뭐가 되겠네? 양수가 되겠네? 그럼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이미 양수가 될 게 뻔하지. 그럼 곱만 알면은 판별식은 자동 양수인데 판별식 굳이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판별식은 안 봐도 되고 결국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면 뭐만 보시오? 곱만 보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다시 1, 2, 3번 두 근의 부호들에 대한 얘기, 실근의 부호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 당신들이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합, 곱, 판별식만 딱 보면 끝나요. 그러면 발전제지 13번, 1번, 2번, 3번은 내가 풀게요. 자 가자. 뭐 하자?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다? 합은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1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셋 다 만족하는 범위, 겹친 범위 찾아주는 거지. 다시 두 근의 합이 뭐라고? 2에 K-1인데 그게 양수. 그렇지. K는 뭐보다? 1보다 크다. 곱은요? K제곱 마이너스 K-1는 1차항이다. 아니 상수항이다. 그치? 걔는 뭐가 되시오? 양수. 1과 2 마이너스 풀어주면 K는 뭐가 되네? 2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겠네. 됐죠? 그 다음 뭐? 판별식으로 가자. 판별식 얼마야? 4분의 D네. 뭐야? K-1의 제곱. 바로 정의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거기서 뺄 거예요. K제곱에 부호 바꿔서 플러스 K 플러스 2. 그게 0보다 뭐야 셈? 크거나 같으셈. 가자. K제곱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게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K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래서 이거 겹치는 범위를 찾아주게 되면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되었음? 이해되었음? 네. 자,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봅시다. 몇 번을 풀어보냐면 발전제제 13번에 3번 마무리 해주고요. 네, 그거만 해보세요. 자, 별거 아니다, 그치? 얘는 쉬워, 알았죠? 자, 몇 번? 3번 풀랬지? 네. 자, 가자. 그러면 뭐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네. 뭐만 보면 돼? 곱이 음수. 그치? 두 근이 모두 양수면 합곱 판별식. 두 근이 모두 음수면 합곱 판별식. 그리고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곱만 보면 돼.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뭐가 되시오? 0보다 작으시오. 오케이, 답은 뭐야? K는 마이너스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어때요? 정말 쉽죠? 네, 이게 끝.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줄게. 두 가지 내용이 더 있어. 뭐가 더 있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1번이나 2번 같은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딱 쓰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야? 판별식은 원래는 0보다 크거나 같았지만 여기서는 0보다 크다로 바뀐다. 알았지? 서로 다른 두 근이냐 그냥 두 근이냐에 따라 문제가 바뀌어. 알았죠? 그거 하나 잘 기억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 3번에서 지금 방금 푼 문제에서 합 몰라서 안 보고 판별식은 볼 필요 없어서 안 본다 그랬는데 합을 보는 경우가 있어. 어떻게 만드냐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근 하자마자 3번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 합은 0이 됩니다. 됐어요? 곱은 음수겠지만 절대값 두 근의 부호가 반대긴 한데 절대값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면은 합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양근의 잘 들어봐. 양수인 근이 있고 음수인 근이 있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이니까 양근이 절대값이 더 크고 음근보다 절대값이 더 크대. 양근이. 합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가 되겠지. 다시 내 말 잘 들어봐.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대. 양근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은 음수가 되겠지. 됐죠?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음수가 크기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3과 2 이런 것처럼. 이해됐죠? 그래서 절대값의 얘기로 뭐 하자? 합도 보세요라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알았지?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상태가 개판이에요. 자, 근의 분리로 갑시다. 실근의 위치 또는 실근의 크기를 부르는 녀석. 요게 오늘 마지막. 자,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문제 예시부터 실근의 부호라는 녀석은 이러하게 세 가지 형식의 문제가 있어요 라고 정해져 있고 풀이 방법도 정해져 있는데 근의 분리도 역시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기는 해. 근데 뭔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문제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해. 근데 그게 유형별 분석이라기보다는 문제마다 다른 거라서 그냥 문제의 예시를 보여줄게. 자, 일단 첫 시작.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 두 근에 대하여 한 근은 예를 들어서다. 한 근은 1보다 작고 그리고 다른 근은 뭐하다? 다른 근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뭐 있냐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리고 뭐 아까 뭐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거나 또는 한 근은 아닌데 한 건데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며 다른 거는 2보다 크다. 그러니까 근의 분리랑 실근의 부호랑을 살짝 구분하자면 실근의 부호는 모든 근들이 어때? 0보다 크다 작다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말 그대로 뭐 부호에 대한 얘기만 인정아. 부호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서 들으면 안 될까요, 윤정아? 잠 오면.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근의 분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뭔가 1, 마이너스 1, 2, 3, 4 이런 상수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뭐 크고 작다, 뭐 작다, 크다, 뭐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녀석의 문제들이 바로 근의 분리 문제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고 1보다 크다. 다른 거는 뭐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 이런 것들. 두 근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예요. 그럼 근의 분리 문제는 한계가 있어. 뭐가? 2차 방정식만의. 여기 실근의 부호까지는 문제 생김새는 비슷하기는 한데 풀이 방법들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였던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또는 판별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잖아 분명히. 그치? 인수분해는 뭐 필요 없고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 결국 분명히 2차 방정식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저거거든. 11-20번 내가 띄워놓은 거. 뭐 1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이런 여기 녀석들. 자,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안 돼요. 근의 공식을 쓰자니 미지수 때문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 근의 공식 가능은 하다. 근데 또 하나 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판별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그래서 합은 그러면은 0보다 작아? 0보다 커? 그럼 모르잖아. 그는 두 근의 합과 곱에 대한 얘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풀 수가 없어요. 판별식은 두 근이 존재합니다까지는 알겠지만 그게 어떤 근인지는 설명할 수 없거든. 즉 근의 공식은 귀찮아서 힘들어서 복잡해서 안 될 거고 인수분해 안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못 쓰고요. 판별식도 못 쓰는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워왔던 도구들을 하나도 못 쓰게 되는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냐면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인 누구? 함수.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갈게요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럼 함수로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갈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럼 함수로 해석해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뭐뭐뭐 보게 되냐면 이거는 당신들 외우세요. 함, 판, 축. 그래서 내가 아까 6글자라고 한 거야. 합, 곱, 판, 얘는 함판, 축. 오케이? 실근에 보는 합, 곱, 판별식. 여기는 뭐? 함판, 축. 이렇게 세 개. 알았지? 그럼 함판, 축이 뭔지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 근데 이것만 풀어주게 되면은 바로 답이 나와요. 이해됐음? 저 문제 한번 풀어보자. 지금 내가 미리 만들어놨어. 방정식이 뭐야?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오케이. 1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알겠어?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를 알겠으면 다시 얘가 무슨 문제인 걸 알겠으면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뭐 하러 가는 거야?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는 거고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함판축을 보러 갈게요.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갈게요가 뭐라 그랬지? y는
근데 여기서 함수값, 한판축 중에 함이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얘는 왼쪽은 y는이 아니라 그냥 fx는으로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에요. 결국 아무튼 왼쪽에 있는 누가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누가 x축이라는 녀석의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네. 교점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네. 이해되었음? 그래서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려보자. 띠링. 오른쪽에 있는 x축을 그려보자. 근데 어떻게 되도록? 일단 만나는 점이 있다잖아. 있고 그게 1보다 크게 존재하고 있다잖아. 그래서 만나는 점이 발생하도록 x축을 그려봤어. 다시. 그럼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된다? 요 점과 요 점인데 그게 어떻게 된대? 1보다 크대. 1보다 오른쪽에 있대. 그럼 1은 어디 있는 거야? 얘네들보다 왼쪽에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뭐뭐뭐 보는 거라고? 함판축. 함은 함수값을 보라는 건데 함수값이라는 얘기는 f의 1, f의 2, f의 10 이런 것들. x값을 넣어야 되는데 x값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그림에 뭐밖에 없어? 1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f1을 구해보는 거야. 뭐? f1을 보러 가는 거예요. 오케이? f1을 보자. 얼마야?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게 어떻게 돼? 얘는 그림을 보면서만 대답해봐. 1 넣으면 뭐 나오는데? 올라만 가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하나 더? 판은 뭐겠어? 판별식이겠지.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야. 여기 있는 이 문제 봐봐. 이거는 실근의 부호할 때랑 똑같은 건데 두 근에 대한 얘기야. 판별식은 어떻게 되겠네? 0보다 크거나 같아지겠지. 큰 게 아니지. 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역시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축은 뭐겠어? 2차 함수니까 말 그대로 축방. 축방이 어디 있어요? 얘는 x는 k 플러스 1이 되겠네. 됐어요? 그럼 그 축의 위치 x 플러스 1은 어디에 존재합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잖아. 되었음?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다. 그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세 개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겹치는 범위. 겹치는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답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일단 답을 내보자. f1은 어떻게 됩니다? f1 1 넣어봐. 얼마 나와? 1-2k-2-2k 플러스 u. 다시 정리해보자. 뭐야?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뭐보다 작다? 4분의 5보다 작다. 이거 하나 일단 나오고 두 번째 판별식 풀러가자. 4분의 d다 그치? 4분의 d는 뭐예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u. 그래서 뭐야?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다가 부호 반대로 플러스 2k 마이너스 u. 그러면 어떻게 되지?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과 5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k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k는 뭐보다? 0보다 큽니다.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답이니까 답은 뭐가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답이 몇 번? 아 그냥 주관식이네.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이게 답이에요. 이해되었음? 자, 필기 하나 마무리 해주시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 근의 분리. 근의 분리 문제 설명하는 거 보면은 가끔씩 답답할 때 있어. 깝깝할 때 있어. 선생들이 설명하는 걸 봐도 깝깝할 때가 있는데 막 그래프 그리고 왜 그래프 그려지고에 대한 설명 하나도 없이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판축 무조건 한 판축만 달달 외우라고 하는데 한 판축 외우는 게 끝이 아니야 얘들아. 오케이? 한 판축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한 판축을 어디서부터 그래프에서 그려나갑니다. 왜 그래프 그릴 거야? 이런 방정식에 대한 얘기 쓸 수 없으니까 그런 흐름을 너희들이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등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지금 체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 치자. 그럼 체리가 누구한테? 동생한테 가서 동생이 너무 어리나? 동생 없어요? 언니 있어요. 어디한테 설명하면 되겠어? 언니가 알겠지? 와보고 알겠지 뭐. 그러면 아무튼 뭐 동생이 있다 치자. 중3 동생이 있다 치고 중3이잖아 너가. 중2 동생이 있다 치고 동생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보는 게 사실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누군가한테 동환이가 잘 모른다 치자. 또는 얘가 뭐 안 배웠다고 치자. 그러면 세일이 너가 가서 가르칠 수 있는 형한테 가르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가르칠 수 있는 레벨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그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누군가를 가르친다 생각하고 너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해봐. 너희들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봐. 그러면은 절대로 안 까먹게 돼요. 그게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뭐 해볼 거냐면 어떤 문제 하나 풀어볼 거냐면 너희들 하이메스 있는 사람들 하이메스 꺼내고 하이메스 없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 써줄게요. 사고랑 가까워도 되나요? 안 돼요. 그냥 쓰세요. 네. 하이메스 있는 사람들은 194페이지 98번입니다. 픽처로 그 추억의 키우고. 혹시 선정문? 아니 근데 이제 색상이 수학이 있었는데. 어디 뭐?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 이거 풀고 끝이네요. 네. 이거 하나 풀어보세요. 맹세하신 거죠? 34분. 그러니까 마무리 지어버리죠. 호다닥. 하고 싶다. 자, 보자. 얘들아, 너희들이 뭐야? 두 문제 잘 봐. 둘 다 어때? 오케이.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거 알겠어? 얘는 명확하지. 그치?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거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도 거의 똑같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의 분리. 분리라는 이름이 왜 분리라고 나왔냐면 이보다 작은 곳으로 두 근을 분리시켜 놓은 거야. 이보다 큰 곳이랑 분리를 해 놓은 거야. 뭐 그런 의미겠지. 그치?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나는 근의 위치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는 해요. 나는. 오케이? 나랑 이제 몇몇 문제집들은 근의 위치라 부르고 요즘 교재들은 요즘 나오는 문제집들은 실근의 크기라고 하기도 하더라.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얘기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아무튼 위치라고 합니다. 뭐예요? 얘는 이보다 작은 곳, 이보다 왼쪽에 위치하세요. 얘는 근들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위치하세요. 1과 2 사이에 위치하세요 라는 의미로. 오케이? 아무튼 근의 분리 혹은 근의 위치 문제라는 걸 알았다면 뭐 하라 그랬어? 함수로 해석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함수로 해석을 합시다. 여기는 여기도. 자, 뭐야?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어때요? 전부 다 이보다 왼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래서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들이 이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한 판 축을 읽어주면 되고 함수값의 보호는 누구 하나 볼 수 있네? f2. 그게 뭐가 됩니다? 0보다 크시면 되고요. 판별식은 뭐가 됩니다? 일단 만나는 점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 없다. 그치?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주면은 4분의 d로 구할 수 있는데 그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같은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 중근이 될 수도 있으니. 그치?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근일 수도 있으니. 그리고 축의 위치는 뭐야? 지금 이 식에서 축의 위치는 x는 얼마야? 너희들 풀어봤지? 마이너스 m이 될 거야. 그래서 그 축 마이너스 m이라는 녀석은 이보다는 왼쪽에 위치해 주세요. 이거 세 개 연립해주면 답이 나와요. 연립은 생략할게. 이해됐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111번 요거는 풀지 말랬지. 얘도 만약에 너희들이 근의 분리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고 치자. 그러나서 마무리 지어볼게. 오케이? 계산은 생략할 거라 흐름만 따라와줘. 다음 주 테스트에 들어갈 거니까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하하하. 나의 과거 얘기 듣느라 정신이 없었지? 하하. 자, 가자. 2차 함수 fx라는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들이 어떻게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만나고요. 다른 하나는 1과 2 사이에서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고 요 만나는 점들에 대한 얘기다. 그치? 하나의 만나는 점은 요게 작은 거겠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서도 만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 한 판 축 보러 갈 수 있겠지. 됐지? 함수값의 보호를 근데 합이 뭐야? 함. f-는 양수, f0은 음수, f1은 음수, f2는 양수. 너무 많아. 그치? 이걸 한 방에 합칠 수 있는 것도 하나 설명할 게 있기는 하다. 어떻게 합쳐버리냐면 둘이 부호 반대예요 라는 의미잖아요. 결국 그냥 f-1과 f0을 곱하면 음수예요 라고 해도 된다. 오케이? 됐어요? f1과 f2도 역시 부호가 반대예요 라는 의미야. 이해됐니?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얘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너무 많지? 그러면 너희들이 뭐 볼 생각을 하니? 판축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 아찔하다. 그치? 맞니? 그래서 판축을 보러 갈 건데 이 문제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판축은 볼 필요가 없어지는 문제가 돼요. 왜 그런지를 하나만 정리하면 끝. 오케이? 자, 왜 안 보는지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봐봐. 최고차의 계수가 지금 어떠니? 지금 저 문제
최고차의 계수 부호가 어때? 이거 방향 문제. 최고차의 계수가 어때? 부호가 양수지. 그치? 근데 함수값 중에 어떤 놈이 있어? 음수가 있어. 자 봐봐. 최고차의 계수가 분명히 양수 이렇게 생겼어. 근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있대. x축은 이렇게 되겠지. 내려가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판별식 볼 필요 있니? 이미 함수값 어떤 놈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려갔는데 그럼 판별식은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아? 두 점에서 만나지 않아? 판별식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다? 부호와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그럼 나는 이제 반대의 경우라고 쓸게. 반대가 되는 함수값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데 함수값이 음수인 게 하나라도 있으면 판별식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서 판별식은 안 보는 거야. 두 번째 축방은 얘들아 0과 1일 때 내려간대.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축은 올라온 쪽에 있겠지. 내려간 부분이 0일 때 내려가 있어요. 1일 때 내려가 있어요. 0과 1이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내려가 있대. 그럼 축은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오른쪽에 있지 않겠니? 2번은 당연히 왼쪽에 있지 않겠니? 근데 0과 1을 기준으로 그럼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0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정확한 위치 알아 몰라? 모르지?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라고 했지만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축이 0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몰라요. 축이 그럼 1보다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었잖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네.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가 뭐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와 반대인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축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함수값만 보면 끝나는 문제가 돼요. 이해됐죠? 그거 하나는 더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알았지? 오케이? 자,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이메스에는 이 정도까지 나가는 문제가 없어. 이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할 예정입니다 라는 거니까 지금은 어디까지만 기억을 해놔도 돼?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놔도 돼. 함수값의 부호가라는 의미예요. 아까 그 한판축의 함 먼저 봤을 거 아니야. 함수값 부호부터. 오케이? 중간고사는 아니죠? 중간고사는 아니죠. 부등식 이후니까 보통 기말고사 때지. 1학기 기말고사.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111번 하이메스에는 111번 이거 하나만 제외하면 다 여기서 끝나. 그래봤자 뭐 한 2문제 3문제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거 하나 때문에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만 한 10문제 20문제 연습을 해줘야 될 거야. 그건 이제 내가 하는 내신 대비 교재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신 대비 자료들에. 알았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98번 완벽하게 좀 습득해놨으면 좋겠어. 저 정도의 시험으로 낼 거야 나는.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요.